안녕하세요. 직장인 유튜브 코조부입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회사 일이 바빠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최근 증시가 많이 하락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기관 외국인이 개인에게 물량 넘기는 장세를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목보다는 코스피 시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만큼 시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영상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종목을 무제한 드리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면 종목들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일부러 드리지 않은 거고요. 시황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추천 종목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황에 대해서 일단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제가 왜 시황을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했는지에 대한 관련 영상을 간략하게 좀 복습을 해보고 나서 이제 향후 앞으로 시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부분이 깨질 수 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상승 쐐기형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여기 깨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깨지고 좀 내려온 상태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다시 반등할지, 지금 121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잠깐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막 하락하면 더 추가적인 하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앤숄더 패턴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지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좀 안 좋은 흐름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고 현금 흐름, 현금 확보, 그리고 주식 비중 막 실어서 사지 마시라,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좀 신경을 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시면 수급적인 측면도 안 좋거든요. 지금 단기간에 볼 땐 샀다 팔았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밑에서부터 보시면요, 2월 18일부터 외국인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누적수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 기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때 11월 달부터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늘리지 않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차트를 보시면 거의 이때 고점이거든요. 이때부터 계속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있고, 여기서 이제 개인들한테 어느 정도 물량을 다 보냈다 싶으면은 악재를 터뜨리면서 이제 떨어뜨리게 돼요. 그러고 다시 싼 가격에 주워 담는 거죠. 그 패턴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패턴을 모르면 맨날 이 외국인 기관들한테 당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지수가 얼마만큼 또 하락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밑에 121선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지지는 하겠지만 요게 약할 수도 있거든요. 약하면 요게 또 떨어지면 바로 밑으로 쭈루룩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천선까지, 바로는 아니겠지만 3천선까지 위협하는 흐름도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제가 이제 이 코스피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쐐기형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쐐기형 패턴으로는 크게 하락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외국인 기갑 수급이 개인한테 다 떠넘기는 수급의 형태이기 때문에 곧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이 되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적인 건데, 이런 기본적인 걸 간과하다 보면 자칫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 개인분들은 너무 종목에 대한 것들을 열을 올리시는데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장,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이런 체계적 위험에 잘 대처를 하셔야 자신의 계좌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1000, 2000, 3000 이렇게 중요한 자릿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자릿수에서는 항상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3060이잖아요. 근데 되게 단순한 논리긴 한데 이게 잘 맞아요. 굉장히 옛날부터 보면.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월봉을 보면 이 금융위기 때조차 코스피가 추락을 했었어요. 여기서
2007년 뭐 12월부터 이렇게 추락을 했는데 거의 1000에서 1000을 살짝 깼지만 엄청난 지지를 일으키면서 상승이 됐죠. 1000에서 지지를 하면서. 그리고 얼마 전 코로나 때도 2500 찍었다가 이게 일시적으로 2000이 깨지지만 다시 반등이 옵니다. 지금 여기 월봉이라 그런데 이게 2000에서 2240까지 올라간 거예요. 10% 이상. 지수가 10에서 15% 정도 오르면 종목들은 20에서 30%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종목이 20%에서 30% 여기 반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또 깨졌지만 또 이렇게 반등을 했잖아요. 이만큼. 여기선 더 많이 반등을 했네요. 이만큼 구간이. 자세히 좀 확대해서 보시면 2000이 깨졌죠. 깨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했고 또 2000이 깨졌다가 또 반등을 했고 이때 코로나 때인데 코로나 때는 뭐 많이 깨지긴 했지만 그렇지만 또 강력한 반등이 일어났죠. 그래서 1000, 2000, 3000은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와요. 그렇게. 그리고 강력한 지지대가 돼요. 이 숫자라는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망가야 될 구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3050이고요. 당장 다음 주에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큰 반등이 한번 큰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보시면 뭐 증시를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맞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뭐 참고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드리면 여기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형태로. 하지만 이게 만약에 깨지게 되면 200일선에서 한번 지지가 나올 수도 있지만 깨지게 되면 이제 3000 정도는 훼손하면서 예전에도 한번 시황이 말씀드렸죠. 3000 부분까지 터치할 수 있다. 그럼 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다음 주에 반등이 바로 나와준다면 좀 물량을 줄였다가 혹시 더 떨어질 거를 좀 대비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방법.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 2000, 3000에서 엄청난 강력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반등이 와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중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지 말고 현금 확보라는 말을 제가 진짜 그 시황 때도 그렇고 뭐 종목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막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뭐 다음 주에 만약에 반등이 온다.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 현금 확보해서 3000 부분 훼손하는 것까지 대응을 했다가 3000 깨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또 이렇게 지지대가 있죠. 이렇게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이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한번 지지가 강력하게 일어나면 반등이 크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반등 구간을 반드시 이제 저점을 다질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수익이 나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오래 이제 주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손절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아직 신용이 하나도 안 줄어가지고요. 신용장부, 개인들의 신용장부가 안 줄어서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는 손절하는 구간은 지났고요. 손절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제가 그 시황 올렸던 7월 20일, 뭐 27일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런 때 손절을 하는 것이고 반등했을 때 제가 손절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등했을 때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손절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손절하는 시기 지났어요. 존버를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요 밑에서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반드시 물론 내 종목이 이상하지 않다면 반드시 다시 수익으로 전환이 될 거니까요. 절대 이런 데서는 손절하시면 계좌가 녹습니다. 다시 이게 회복이 어려워요. 이미 올라갈 때는 타면은 이미 늦기 때문에 손절을 해버리면 일단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대응은 각자 개인이 하는 거지만 주식 처음 하는 분들인데 금액을 크게 하셔서 너무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드신 분들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작게 하시는 분들이야 뭐 테스트로 시험 삼아 하면 되니까 그렇고요. 이제 증시가 떨어졌을 때 뭐 어떤 종목을 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들이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할 것 같고,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하락을 했거든요. 이거는 되게 너무, 예전에는 우리나라 주식하면서 반도체 안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뜻밖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요 지점에서 제가 일단 매수를 했었고요. 요 지점에서 매수를 했고요. 예전에 좀 물량을 갖고 있었는데 뜻밖의 하락이 나와서 추가적인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면 옛날에 여기 사서 이렇게 팔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또 물량을 많이 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막 비중을 엄청나게 많이 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요. 예전에 인버스 같은 것도 매매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락에 대응하는 방법에서 인버스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하이닉스를 조금 매수를 해가지고요, 방어를 했습니다. 지수 하락하는 거에 대한 방어를 어느 정도 했다가, 증시가 어느 정도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저점에 닿았을 때 요 물량을 좀 풀어서 개별 종목들 위주로 많이 매수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들이 지금 생각보다 떨어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하고 있다가 그런 개별 종목들을 주워 담으면 또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종목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당장 사라는 말씀은 아니고, 보고 있다가 이제 현금 가지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저점 됐을 때 사면 괜찮을 것 같은 종목들이요. 뭐 이런 SD 바이오센서도 지금 많이 떨어졌죠. 이게 추가적으로 이게 낙폭과대 이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요,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이 한 번씩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반등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손절하면 조금 의미가 없어요. 좀 더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떨어졌다가도 언젠간 바닥 잡고 올라가니까요. 이거를 지금 와서 손절하는 거는 아니고요. 뭐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니까, 그리고 일시적으로 반등이 한번 이렇게 나왔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기대해 볼만 하고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시라는 거. 지금은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것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데서 매수를 한다면 또 다시 추가적인 반등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이미 사가지고 저도 수익을 냈었거든요. 얼마 전에 갑자기 여기서 반등이 나서 그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그래서 좀 큰 수익이 났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앱코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 앱코도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했다가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사볼만 하죠. 이런 데서 샀다가 반등 이만큼 올라갔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려볼만 하고, 그 다음 대림재지 같은 것도 지금 올랐다 떨어지고 있는데 바닥을 잘 다지면 이것도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만 하고요. 이글루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하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반등도 노려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런 종목들 이렇게 나눠서 계속 매수하다 보면 수익이 반드시 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런 데서 사가지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 일진전기 같은 것도 실적이 괜찮은데 많이 떨어져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121선 있기 때문에 지지해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물러날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매수할 생각이 있고요. 이런 종목들 인지 디스플레이도 많이 떨어졌지만 쫄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더 떨어졌을 때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약간 쌍봉이라 불안하긴 한데 단기적인 반등도 한번 노려볼 수 있긴 하지만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랩지노믹스는 실적이 괜찮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딱 좋진 않아요. 잘 먹고 나오실 수 있는 분은 한번 먹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JMT라는 종목도 지금 괜찮은 종목인데 많이 떨어졌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일단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장비 관련주인데, 반도체 장비주인데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것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볼만 하고, SCD 이것도 지금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다가 더 떨어지더라면 참다가 한번 빵 이렇게 아까 펄어비스처럼 떨어지다가 좋은 종목은 참다 한번 빵 이렇게 올라가요.
이것도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다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었거든요. 이 물량이 다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자신들 주식이 떨어지는 거를 메이저 형님들이 가만 내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들 지금 찾아보면 많이 좋은 종목인데 많이 떨어진 것들이 많아요. 사실 이런 구간을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계속 나눠서 사는 거죠. 그러려면 현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항상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구간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손절하는 구간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추가해서 매수할 구간이지만 지수가 3천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고, 다음 주에 아주 약한 반등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다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현금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3천이 깨지는 경우까지 대비를 해서 그때 이제 물량을 조금 나눠서 하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대응은 다 개인들의 영역이지만 제가 그래도 경험이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힘내시더라도 힘내시고, 지금 물량을 막 정리하고 손절하고 하면은 이게 복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개인분들은. 물론 좀 하시는 분들은 팔았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걸 보고 그 타이밍에 딱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손절한 이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동하는데 주식에서는 큰 금액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더 저점이 되면 좋은 종목이나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